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의 켤레근에 관한 공부입니다. 유리계수 2차 방정식에서 a 플러스 b 루트 m이 근이 되면 a 마이너스 b 루트 m도 반드시 근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요거 유리계수 2차 방식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PQR이 유리수일 때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근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x 대신에 집어넣고 조건 두 개를 무리수 상등의 원리에 의해서 끌어내면 됩니다. 그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요거를 집어넣었을 때 이 등식이 만족되는 것을 보이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결론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계수? 유리계수. PQR이 유리수일 때입니다.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m이면 a 마이너스 b 루트 m도 반드시 근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한번 지우고 두 번째 내용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계수가 실수일 때예요. 실계수일 때만 성립이 돼요.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a 플러스 bi가 근이면 그의 켤레복소수 a 마이너스 bi도 반드시 근이 된다 하는 내용인데, 자, 1번 증명하고 똑같이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방법으로 2번도 증명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결론을 담아놓고 문제를 활용하면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를 토대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죠. 3차 방식에 한 근을 주면서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고차 방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와 그 다음에 인수정리해서 다뤘습니다. 우선 인수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인수를 찾는 방법 앞에서 다 공부를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에 최고 차이 계수의 약수 1하고 2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 1하고 7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주면 여기다 1을 넣고 1을 넣고 1을 넣고 등식이 만족되나 살펴보면 이게 만족이 되질 않는군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x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어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여기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여러분 집어넣어 보세요.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만족이 돼요. 2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3승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1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8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7 이렇게 되는데 요거 계산하면 제로가 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육안으로 확인이 되죠.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1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7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당연히 제로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래서 제로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아하,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제로가 된다. 조금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했네요. 그러면 칠판을 한번 지우고 요걸 놓고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제법 최고차계수 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7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제로 됐었거든요. 그럼 요거 내리면 그냥 2가 되겠죠? 자,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더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되는군요. 그 다음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7이 돼서 더해주면 제로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방정식은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그 다음 플러스 14 요거 이퀄 제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냥 하나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찾았고 그 다음에 요게
계수가 유리수입니다.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이죠.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고 나머지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것을 굳이 이거 뭐 근의 공식을 집어넣지 않아도 바로 끌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차 방식을 그냥 시간을 단축해서 바로 끌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x 이퀄 3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방 찾아냈죠?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근을 3개 완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 가지고 요걸 복습했네요. 자, px 제곱 qx 플러스 r 이퀄 제로 pqr이 무슨 계수일 때? 유리계수일 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m이면 자, 이걸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 루트 m이면 자, a 마이너스 b 루트 m도 반드시 근이 된다 하고 자, 좀 전에 내용 정리를 했죠. 이렇게 문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 알파라는 근이 3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그럽니다. 자, 물론 AB가 실수라고 그랬어요. AB가 실수니까 이거는 1이 실수이기 때문에 실계수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끝났네요. 한 근을 이렇게 줬으니까 또 하나의 근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실계수 2차 방정식일 때 3 플러스 루트 2i가 근이면 3 마이너스 루트 2i 켤레 복소수도 당연히 근이 된다 하고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죠. 두 근의 합입니다. 두 근의 합은 그냥 여기서 합을 그냥 그대로 이용해 볼까요?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아하 a 값이 마이너스 615구나 하고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곱이에요. 3 플러스 루트 2i.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2i.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b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b 값은 아주 가볍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b는 자, 3, 3은 9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자, 루트 2i 제곱은 2i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관계로 자, 주어진 값은 얼마 나오냐면 11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값은 a 플러스 b의 값이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6, 그 다음 b가 11 이렇게 해서 답은 5로 자, 완성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뭘 복습할까요? 자, px 제곱 qx 플러스 r 이퀄 제로 무슨 계수일 때? PQR이 실계수일 때입니다. 실계수 2차 방정식일 때 한 근이 a 플러스 bi면 당연히 a 마이너스 bi도 근이 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물론 뭐 ab는 실수니까 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두 문제를 살펴봤죠. 여러분 문제 속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켤레근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확인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작성입니다.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작성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작성하면 되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2를 붙이든 3을 붙이든 뭐 4를 붙이든 마이너스 5를 붙이든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간단한 거 x의 계수가 1인 경우로 작성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상 작성하는 거예요. 앞에다 뭐 계수 붙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 베타를 두고 나는 2차 방식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칠판을 한번 지우고
알파, 베타를 두고 나는 2차 방식 작성하라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걸 전개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파, 베타를 두고 나는 2차 방식 작성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자, 이 2차 방식의 두 군이 알파, 베타라는군요. 그럴 때 이거를 두고는 하는 2차 방식을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번째를 쓰는 게 훨씬 좋겠죠. 이걸 작성해서 또 이렇게 전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작성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x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잖아요. 두근의 합.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x 쓰시고요. 플러스 자, 여기 두근의 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 곱한 거 알파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코로 제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값만 알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렇고 말고요. 그러면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 변형해서 많이 다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알파와 베타의 관계는 자, 요 2차 방식의 두 군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쓸까요?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2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자 1하고 계산을 하면 결국 x제곱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x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절반이 성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값만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이제 2차 방식 작성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알파 제곱, 그 다음 베타 제곱이죠?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베타 제곱, 알파 제곱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 상수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여기서 구해놨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이고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알파 베타의 제곱인데요. 알파 베타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4죠. 그래서 4 쓰시고요. 요 값은 구해놓은 값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2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2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값이 2예요.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어 주시면 2차 방정식이 작성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파, 베타를 두분으로 하는 2차 방식을 작성하라. 그러면 칠판 한번 지우고 x-알파 곱하기 x-베타 이퀄 제로. 자, 이걸 정리해서 x-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퀄 제로. 편의상 가로를 읽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마지막 이론이 되겠는데요. 자주 나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2차 방식의 두 군을 이렇게 주고요. 이랬을 때 이 2차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차 식을 좀 바꿔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a를 한번 끌어내면 요거는 얼마 나오냐면 x제곱이죠. 그 다음 플러스 a분의 bx 이렇게 바꿔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분의 c 자 이렇게 됩니다. 전개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식이랑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요 2차 방식의 두 군이 알파 베타라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군의 곱은 a분의 c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자 연필색을 바꿔서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a분의 b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꿀 수 있고 요 a분의 c 대신에 알파 베타로 바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a 이렇게 쓰시고요. 요거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a분의 c는 알파 베타로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네요. 그러면 식을 또 한번 변화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변화를 주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자, 요것은 자, a 나오게 되겠고 요건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x-알파, x-베타가 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론 똑같이 나오네요. 자, 요 결과를 시험장에서 날마다 유도해서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요 2차식은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배운 것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 속에서 과연 얼마나 멋지게 활용이 되나 다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면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이 최고차만 확인해 볼게요. 최고차는 뭐 여기서 금방 얻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6x제곱입니다. 근데 두근을 줬으니까 아하, 최고차의 개수가 6이니까 이것은 6배의 x-알파 그 다음에 x-베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근을 여기 알파 베타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는 x제곱 그 다음에 2x제곱 3x제곱 이 외에 어떤 걸 전개해도 x제곱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을 끌어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 전에 배웠던 내용 그대로 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알파 베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파 베타를 알려면 자,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주면 되냐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알파 베타가 나와요. 그래서 양변에 x 대신에 0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 보면 자, 여기다 0을 넣고 여기다 0을 넣으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고요. 여기다 0을 넣고 여기다 0을 넣으면 이게 뭐 자체가 0이니까 셈할 필요 없고요. 여기도 0을 집어넣으면 여기 누나 많아져. 0이니까. 우리는 2는 그렇죠? 얼마 나오냐면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으면 6알파 베타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 베타의 값을 얻는 데 성공하게 돼요. 몇일까요?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알파 베타가 3분의 1이라는 걸 쉽게 얻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요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 값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다 2를 넣고 여기다 2를 넣으면 비슷한 게 보여요. 자, 여기다 2를 넣고 여기다 2를 집어넣어 주면은 얼마 나오냐면 6배의 1-알파 그 다음에 1-베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데요 하는 학생은 이걸 인수를 바꿔주면 돼요.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6을 끌어내고 이것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래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요것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에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 지우겠습니다. 요것은 6배의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가지고 직접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것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시간 관계상 가로는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자, 완성이 되죠?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제로니까 이게 0이니까 여기 누나 많아지요.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넣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제로인 관계로 누나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식이 얻어짐을 알 수 있죠. 6배의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란
아하, 마이너스 3분의 1이로구나.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요걸 구해주면 되는데 요건 똑같네요.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뭘 넣은 거나 같은 효과를 누리냐면 여기다 2를 넣은 거예요. 여기다 2를 넣은 거. 같은 방법으로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끌어 나오니까 이건 직접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직접 쓸게요. 그래서 우리는 아하, x 대신에 2를 넣었을 때 나오는구나. 그럼 2를 집어넣어주면 자, 여기다 2를 넣으면 이게 제로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여기다 2를 넣으면 이게 제로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여기다 2를 넣고 여기다 2를 집어넣어주면 6이 나와요. 그래서 6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얼마 나오냐면 6배의 2-알파 그 다음에 2-베타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자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2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2 이 값은 얼마 나올까요? 1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바꾸는 거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 인수가 이렇게 바뀌는 거 설명도 안 해도 되겠죠? 한 번 더 설명하라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니까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1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왔네요. 자, 요거는 3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다 3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번분수 계산하면 요게 3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요것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번분수 계산하면.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이거 2를 집어넣으면 이게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될까요? 0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칠판 한번 지우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ax 제곱 그 다음 bx 플러스 c 이퀄 제로 요것의 두 근이죠.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배의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많이 활용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4차 방식의 근을 이렇게 4개 주면서 요 2차 방식을 해결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최고차계수 1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단같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x 4승에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는 근이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x 플러스 베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근을 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을. 그러면 요거 정리해 볼까요? 요거는 제곱회차 공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전개해서 a, b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전개하면은 x 4승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에 요거랑 전개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얼마 쓸 수 있을까요? x 제곱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지막이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a가 뭔지를 알아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a라는 값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곱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요 2차 방식을 풀어야 되니까 요 a와 b를 자, 이거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자, 교체해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냐면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자, 여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퀄 제로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 아시죠? 인수분해를 하면 x 그죠?
그 다음에 x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 제곱 있고, 그 다음에 베타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퀄 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두 군을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으로 구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챕터에 이론을 다양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론을 복습을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걸 배웠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 단원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켤레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켤레근 배웠습니다. 자,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일 때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m이면 a 마이너스 b 루트 m도 근이 된다. 유리계수 2차 방식일 때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습니까? 실계수 2차 방식일 때예요. 계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a 플러스 bi면 a 마이너스 bi도 짝을 이뤄서 근이 된다 하는 내용 배웠고요. 중요한 내용 배웠던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뭘 배웠습니까? 알파 베타를 두 군으로 하는 2차 방식을 작성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작성하죠? x 마이너스 알파 가장 간단하게 작성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한 것도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베타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배웠습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죠. 요것이 뭐 두 군이죠. 두 군을 알파와 베타로 둔다면 우리가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를 a배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한 시간 공부하고 나면, 한 강을 공부하고 나면 그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가만히 명상에 젖으면서 전체 내용을 복기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반복해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요 내용들을 자꾸 복습해 가는 것이죠. 이번 강은 여기에서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하고 다음 강에 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